요즘 일본의 난카이 대지진이 큰 화제죠. 지난 8월 8일 오후 4시 43분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약 2시간 30분 후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 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거대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사전 주의 정보를 발표한 것은 일본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죠. 지진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8월 9일엔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 8월 10일엔 홋카이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일어났죠. 계속되는 지진에다가 대지진 주의보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본 시민들은 생수, 식량, 구급약품까지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하고요. 각종 축제들도 연달아 취소되고 있어요. 한국인들도 이번에 휴가철을 맞아서 일본으로 많이들 놀러갈 계획이었는데 요즘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네 마네 하면서 시끌벅적하다 보니까 일본 여행을 취소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난카이 대지진이 뭘까요?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던 대규모 지진입니다. 특히 일본 서부와 남부 해안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는데 이 지진은 난카이 해곡을 따라서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역사에 남은 난카이 대지진만 해도 이 정도나 돼요. 이 중에서 일본에 가장 큰 피해를 줬던 지진 중 하나가 바로 쇼와 난카이 지진입니다. 1946년 12월 21일 시오노미사키곳 남쪽 앞바다 78km 지점에서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전쟁 때문에 이미 경제적으로 피폐한 상태였기 때문에 쇼와 난카이 지진은 일본에 다시 한번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이때 약 1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0만 채 이상의 건물이 파괴됐죠.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약 15분 만에 최대 높이 약 6에서 7m에 이르는 대규모 쓰나미도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안 지역의 마을들은 거의 초토화됐고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죠. 이 당시 일본은 전쟁 후유증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 활동은 지연됐고 피해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지진이 생기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난카이 대지진은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이 지진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판구조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질학자들은 난카이 대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판구조론으로 설명합니다.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판들은 지구 내부에 있는 맨틀의 대류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난카이 해곡은 일본 남부 해안에 위치한 해양지각 경계선인데요.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서서히 섭입하는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죠. 여기서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과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하지만 이 장력은 영원히 쌓여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판이 더 이상 이 힘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에너지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그 압력이 갑작스럽게 해소되면서 대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난카이 대지진입니다. 과거의 기록에 따르면 난카이 대지진은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어요. 자, 이것은 이 지역에서 필리핀 해판하고 유라시아판의 섭입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시사해요. 일본의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의 지진 발생 주기를 약 100년에서 15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는 판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판에 쌓인 에너지는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첫 번째, 난카이 대지진은 약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한다. 두 번째, 난카이 해곡의 판구조.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을 안다고 해도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그 정확한 발생 시기를 예측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학계는 다양한 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번에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이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령한 또 다른 근거를 살펴보자.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안에 난카이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8일 일본 규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났죠. 이때 일본 기상청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직후 일주일 안에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답게 국제적으로 가장 진보된 지진 관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국에 걸쳐서 고정밀 GPS, 해저 지진계, 지각 변형 관측, 해저 관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로 일본은 지구 표면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하고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 판 구조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판 사이에 축적되고 있는 장력과 에너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잠재적인 지진 발생 가능성까지 분석하고 있죠. 이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일본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과거의 데이터와 합한 다음에 지진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고요. 이걸로 미래에 지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지진 발생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규모는 얼마나 클지까지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난카이 대지진의 발령 근거를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죠. 난카이 대지진은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한다. 마지막 난카이 대지진에서 지금 대략 80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사실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난카이 해곡의 판구조, 그리고 세 번째, 8월 8일 일본 규슈 앞바다에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고 다음날하고 다다음날에도 지진이 발생했다. 그리고 네 번째, 일본의 지진 관측 및 예보 시스템과 시뮬레이션. 이 모든 것을 근거로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대지진 주의보를 발령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지질학계는 지진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구의 지각이라는 게 워낙에 복잡하고 또 지진 발생 요인에는 변수가 워낙에 많다. 판에 쌓여있는 힘이 언제 한 번에 분출될지, 판 구조의 작은 균열이나 물리적 변화가 어떻게 응력을 해소하는지 예측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지진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무조건 지진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관측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지구 아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알아차릴 순 없다. 지진의 발생 주기가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역사적 데이터는 불완전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자, 이렇게 지진학계는 지진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질학자들은 일본의 대지진주의보 발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죠. 일본의 지진 예보 시스템은 지나치게 확률적인 접근에 의존한다.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진 예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경각심이 무너질 수 있다. 잘못된 예보로 사회적 혼란, 불필요한 대비,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어차피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못 맞추는 거 그 돈으로 방제 대책 내고 내진 설계하고 물자 보급에 써라. 자, 이렇게 지진을 예측하려고 하는 일본, 그리고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학자들의 의견까지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보면요, 일본에는 지진이 워낙에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또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도 국가에 너무 막심한 피해를 주고 국민들도 많이 죽다 보니까 반드시 지진 예측에 성공시켜 보이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을 거예요. 모든 일본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요. 물론 일본 역시도 지금 당장은 지진 예측의 한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예측을 통해서 지진에 대비하고 국민들에게 경각심도 심어주고 또 대비를 아예 안 했다가 지진이 터지는 것보다 대비를 그나마 해놓은 상태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피해가 훨씬 덜할 테니까 일본은 이번에 이렇게 대지진주의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번에는 조용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일본에 계신 모든 분들이 무사히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